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먼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편은 전체 ETF 유입량과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을 말합니다. 최근자 데이터를 보면요, 블랙락 매입량도 낮아지는 게 확인되고요, 피델리티도 낮아지고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도 극한까지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개, 200개, 200개에서 100개, 이제는 100개 이하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은 전체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ETF 유입량도 낮아졌는데,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낮게 던지면 수합되는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둘 다 낮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세장인 상황에서도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레이스케일의 매도가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레이스케일이 매도하더라도 우리는 지난 한 달 또는 최근 일주일 동안 얘네가 매도하더라도 어차피 얘네가 매수하니까 전체 통계에서는 플러스다, 순매수 현상이 나오게 된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시장에서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량과 유출량이 극한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IBIT와 FBTC,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순매수 현상이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량이 낮더라도 ETF 순유입량에 좋은 효과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영향력이 어제자부터 실현되기 때문에 IBIT 같은 블랙락 ETF 차트를 보면요, 지난 기간에 못 넘겼던 이 저항을 넘긴 것도 확인이 되고요. 꽤나 좀 영향력 있는 양봉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말한 물량이 낮더라도 ETF 순유입 영향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장기화될지는 아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희망이 생겼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6일자까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해당 편은 7일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블랙락과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량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고요. 전체 수량은 145로 관찰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일주일 또는 5일간의 데이터를 보면요, 적어지다가 많아졌어요. 플러스가 좀 많아졌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100을 못 넘기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유입량을 보면요, 꽤나 많은 양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6일자에 던졌던 78과 80을 비슷한데 순유입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BIT 같은 종목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봤었던 세 번째에 나와 있었던 물량이 낮더라도 앞으로는 ETF 순유입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7일자에도 나타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6일자 또는 7일자부터 데이터가 좀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게 된 건 아마 1월 말부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차트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 표는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지갑수냐? 당연히 비트코인 차트가 검정색처럼 움직였겠죠. 그리고 지갑수는 주황색처럼 움직였을 것이고요. 여러분, 20년도 전까지 또는 22년도 전까지 이 고래들의 지갑수에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무엇이었냐? 고래들은 효율적으로 매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매집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상승할 때 매도를 한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내용이 떠돌았었죠. 고래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고래들은 하락장에 매입을 하고 상승장에 매도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수익 보는 매매를 한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20년도 지나서 좀 패턴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올라갈 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20년도, 21년도에는 상승장에도 증가하다가 21년도 4월 이런 고점부터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패턴과는 좀 일치한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다 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보다는 그냥 일시에 매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자에 좀 새로운 차트가 발견되죠. 잘 보시면 하락하다가 잠깐 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21년도부터 좀 꾸준히 감소하던 이 차트에서요, 최근자에 증가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0개 정도 지갑 개수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시장은 고래가 돌아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개수가 또는 이 차트가 우상향할지 또는 개수가 늘어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왜냐? 고래들이 산다는 내용은 사실 그 어떤 장을 보더라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제외하면은 전체 시장에서 다 그런 결과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갑 개수가 늘어나면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저가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빨간색 부근에서 매입한 것과 같이 아직 갈 때 남았다, 쏘기 전이다
라고 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로써 매수할 때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그래서 이로써 좀 앞으로 지갑 개수가 늘어난다면 일반 투자자로서는 매수할 때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차트 분석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구간을 전체 그림에서 본다면 하락분의 618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올라갈 것 같고 지금하고는 좀 차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촬영을 했고요. 근데 차트가 다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지금 618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구간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구간을 확대를 해보면 하락이라는 단기 관점이 생겼고요. 지지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어느 구간에 저항이 걸릴 것 같냐? 38이나 50%에 걸리거나 618에 걸리겠죠. 지금 일단 618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될 매매는 좀 분명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승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618 구간을 이탈시키고 저항을 극복하고 올려주는 차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도 좀 버텨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약간 선행성으로 판단하는 걸 좀 금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큰 차이도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결정하는데 조심히 접근하세요. 제발. 이 얘기는 사실 이지선다의 개념일 겁니다. 지금 아래 두 가지 차트를 표시해줬는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구간을 보세요. 1번과 2번 그림 결과 다르죠. 하나는 상승 그냥 ABC로 빠진 거고 2번은 반등하는 차트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표시를 한 구간에서 이 차트랑 다른가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후행성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 또는 판단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캔들 이후의 차트가 없었다면요. 여기까지만 완성되고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됐다면 굉장히 좀 맞출 확률이 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긍정적이고 저가를 내리지 않는 상승이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가 후행성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때 속지 않고 하락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만약에 결과값이 여기서 올라가는 차트여도 마찬가지로 좋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이 역사적으로 봐도 좀 어려운데 16년도와 19년도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약세 하락 구간에서는 618 구간이 최대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약세 상승에서 저항도 618 구간이었죠. 아까 봤었던 차트가 이 구간에서 618 저항받고 모두 다 하락했잖아요. 이번 연도도 하락이었고 근데 큰 그림에서 618이 아니라 약세 하락에서 618도 저항 구간이었다. 언제? 16년도와 19년도에도 모두 다 저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진짜 쉬운 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부터 꽤나 긍정적으로 차트를 또는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내심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16년도, 19년도를 비교했는데 16년도와 19년도에는 이 장기선이라는 놈이 지지를 잘 못했어요. 뭐 지지를 하더라도 이탈하는 순간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약세장과 하락 구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약세장 하락 구간은 똑같았어요. 근데 현재 차트를 보면 99일선에 지지 나왔죠. 꼬리로서만 가격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이번에 618 구간을 넘어가고 전고를 넘기는 상황이 온다면 이례적인 차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점을 밟지 않는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도 예측할 수 없는 상승이 돼버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어떤 그림과 같냐? 예전에 한번 비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차트는 나스닥 197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에서 3년마다 상승 또는 폭등과 폭락이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스닥이 2000년도로 넘어가기 전 또는 버블닷컴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차트가 그냥 이성이라고 없는 그냥 거의 감정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야수와 같았죠. 그랬던 차트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닷컴 버블과 리먼 사태를 지나서요. 24년간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줬죠. 가치에 대한 증명을 계속하다가 폭락과 폭등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같은 현상이 반대로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의심할 여지 없는 상승이 진행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할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은 폭락과 폭등을 지난 우리가 아는 시기로부터는 거의 8년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시기에서도 폭락과 폭등이 거의 비슷한 그림이 한 이 정도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후에 나왔던 차트가 17, 18년도와 같고 전체 차트를 따져본다면 한 차트가 나오는 구간까지 본다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차트도 이전과 똑같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무적의 우상향 차트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인가? 저는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가 예전 차트랑 조금은 다릅니다. 이번 약세장 하락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구간 엄청 짧다고. 모든 부분이 다 달라졌어요. 반등을 보세요. 이 바닥 구간하고 이 바닥 구간하고 길이가 차이 나는 게 보이죠. 이 길이마저도 상당히 좀 짧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좀 달라졌고 앞으로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부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지선다의 개념에서 무적의 우상향이 될지 또는 이런 변동성을 가진 차트가 나오게 될지 좀 생각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에 드린 얘기는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날은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월요일도 영상이 없을 예정이고요. 제가 이런 기간에는 무료방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무료방에는 시황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규 시청자분들은 관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